안녕하세요. 22년 복용하던 당뇨약 3개월 만에 끊고 18kg 감량하고 7년째 유지하고 있는 윤민영입니다. 오늘은 식사의 기초인 저칼로리와 영양 균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보려 합니다. 흥미로운 내용 3가지는 첫 번째, 저칼로리 식사는 소식과 함께 미네랄 섭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과일은 미네랄 함량이 감소하고 있고 껍질을 벗기면 영양 손실이 발생하므로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탄수화물 과다 섭취는 당뇨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저탄수화물 식사법을 권장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였던 제가 저칼로리 식사법과 당뇨 관리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탄수화물의 중요성, 단순당과 고칼로리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망치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 1950년대에 비해 미네랄이 부족하여 영양가 높은 식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무엇보다 저혈당과 당뇨 예방을 위한 식사법과 건강한 혈당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저칼로리 식사의 필요성과 미네랄 부족 문제. 저칼로리 식사는 소식을 뜻하죠. 특히 단순한 당과 고칼로리 식품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백미와 과일, 설탕, 꿀, 아이스크림 같은 식품은 피해야 하며 당분이 많이 포함된 식품도 피해야 할 관리 대상입니다. 이러한 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먹지 않아야 하며 많이 먹게 되면 미네랄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식품의 미네랄 농도는 1950년대에 비해 50% 이상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당도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따라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칼로리 식사가 필요하고 미네랄 섭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과일의 영양적 가치와 저혈당 영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일의 미네랄 함량이 50% 정도 결여되어 있고 영양학적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껍질에 많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껍질을 벗기면 영양 손실이 발생합니다. 식사 후 혈당 수치도 급격히 변동할 수 있으며 2시간 후에도 혈당이 불안정하다면 당뇨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과일의 소비 패턴은 당뇨 발병 가능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균형 잡힌 식사가 건강한 혈당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 합병증과 탄수화물의 역할입니다. 성인병과 대사성 증후군은 주로 탄수화물이 단순당으로 변환되어 중성지방을 생성하는 데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혈관을 막고 염증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당뇨 합병증은 당화혈색소와 관련이 있으며 당과 적혈구가 결합하면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해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막힌 모세혈관은 시각, 관절, 신장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하며 이는 협심증이나 하지 정맥류 등으로 이어집니다. 탄수화물 섭취는 필요하지만 과다 섭취 시 혈당이 급속히 상승하는 상황을 초래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탄수화물 식사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섬유소 섭취는 장을 자극하여 음식을 빨리 배출하게 하며 특히 단순당은 장에서 많이 흡수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당뇨와 혈관 문제의 연관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순당이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 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며 이는 성인병과 대사성 증후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뇨 합병증의 주 원인은 당화혈색소로 이는 당이 적혈구와 결합하면서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적혈구는 특정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관 내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당뇨 합병증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볼까요? 당뇨 합병증은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발생하고 이로 인해 녹내장,
백내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관절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신장이 막히면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의 막힘은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허리 척추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풍치와 같은 잇몸 질환이나 발가락에서의 문제도 당뇨와 관련됩니다. 결국 당뇨병은 여러 신체 부위의 문제를 유발하여 협심증, 하지정맥류, 전립선 비대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섭취와 혈당 관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혈당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식후 20분 정도 지나면 식사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당뇨 관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 저탄수화물 식사법이 효과적이며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추천됩니다. 특히 육식은 소화가 어려워 장에 오래 남아 혈당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소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생채소보다는 살짝 데친 채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의 장에서의 흡수 과정을 보면 탄수화물은 장 속에 오래 머물수록 많이 흡수되며 이는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저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즉 단순당 형태가 아니라 복합적인 형태로의 섭취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장 속에서는 여러 종류의 당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들이 장 점막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몸에서 활용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유산균과 복합당의 역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은 복합당을 먹이로 사용하며 이들이 분해되면 면역 물질 같은 유익한 대사산물이 생성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복합당은 유익균의 주요 먹이가 되는 반면 단순당은 유해균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에 달라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칼로리 식사를 위해서는 총 칼로리 양을 줄이고 필요할 경우 일부 음식을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유산균이 포함된 이유식이 소화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중요하며 또 거꾸로 식사를 권해드립니다. 거꾸로 식사는 식사하기 전 부족한 미네랄을 위해서 과일을 샐러드처럼 소금을 살짝 뿌리고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생야채보다는 삶은 채소들 아니면 나물들, 특히 뿌리류 반찬들을 꼭꼭 씹어서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짭조름하니 밥이 먹고 싶어지면 한두 숟가락만 먹어도 배는 이미 부를 겁니다. 특히 국물 있는 음식이나 물은 피하고 꼭꼭 씹어서 드세요. 물은 갈증 날 때만 드시면 됩니다. 식사 전 30분 전, 식후 2시간 전에는 물을 드시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윤민영의 건강한 100세 10분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